한림병원의 박상은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바꾸는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제목으로 세포와 대화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이 업스트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청년들이 그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그 아기들이 그 물에서 떠내려오는데 이제 거반 죽은 상태로 아이들이 떠내려오다 보니까 막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아이들이 떠내려오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한 친구가 갑자기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는 상류로 간다. 이 업스트림이란 말이 이제 상류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닥친 문제에 급급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라. 아마 그런 이제 내용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문제로 또 씨름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그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어쩌면 지구촌의 문제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수도꼭지에서 물은 막 넘치는데 그 밑에 그 물을 닦아내고 있는 거죠. 수도꼭지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암, 그리고 심장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사망의 원인인데 미국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심장 질환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심장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렇게 사망의 원인인데 이 원인을 자세히 더 깊이 조사해 봤더니 그 사망의 실질적인 원인은 뭐냐? 담배, 음식, 운동, 그리고 술. 이것이 가장 큰 사망의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고 그냥 아프면 수술하고 주사 놓고 약을 쓰는 그 현대 의학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생활습관병 있죠.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런 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이것은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 생활습관을 음식, 운동, 그리고 술, 담배 같은 중독, 수면, 스트레스, 관계,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영성을 넣어서 7개의 습관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각성이 최근 일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의학적으로 수많은 논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 생활습관 의학이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그 수술이나 약 처방 같은 것은 결국은 전 세계로 보면은 적은 수의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수술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게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수술을 받게 되지만 돈은 많이 들고 또 합병증, 후유증이 많은데 반해서 이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 고쳐나가면 되기 때문에 돈도 별로 안 들고 또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생활습관 의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의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환자는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거죠. 약 먹으라 그러면 약 먹고 주사 맞으라 그러면 주사 맞고 그런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생활습관 의학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의사는 그 환자를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 있고 모든 치료의 주체가 환자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습관을 바꿈으로써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급성기 질환에는 현대의학이 도움이 됩니다마는 만성기 질환은 이제는 생활습관 의학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증상이 있고 또 어떤 장애가 있으면은 거기에 수술도 하고 뭐 입원을 시키고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료의 종착이 어디냐면은
그 질병이나 증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치료가 끝나요. 근데 그것이 실은 끝이 아니라 그것부터 더 우리가 삶을 더 건강하게 살려서 아주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웰니스까지로 가야 되는데 현대의학이 또 그 면에서는 또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의학은 질병에서부터 웰니스에 이르는 그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는 전체를 보는 것이 생활습관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집안에 갇혀 있게 되고 또 배달 음식을 먹게 되고 혼자서 밥 먹고 운동은 별로 못 하게 되고 하면서 이 코로나 비만이 참 많다 그래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혼자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우울증이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코로나 우울증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습관병이 전체 사망 원인의 7가지가 다 생활습관병일 정도로 생활습관병이 만연돼 있는데요.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은 생긴다 그래서 이걸 성인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 병에 안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젊어도 이 병에 걸려서 야, 이것은 더 이상 나이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표준말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비만 이런 병들을 다 이제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습관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습관을 바꾸려면은 행동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꾸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데 그래도 행동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은 한 3개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루틴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 습관대로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이제 뱃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뭐 약을 먹을 정도의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행동한 거, 또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활 습관물의 결과인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이 생활 습관을 이제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저희가 생활 습관 의학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음식, 운동, 수면, 약물 남용,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거기에 영성을 합쳐서 7가지 기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는 4종류의 필요가 있다 그래요. 생리적인 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그렇죠? 또 졸리면 자야 되고. 2번째가 정서적인 필요, 너무 슬프지 않아야 되고 화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3번째가 사회적인 필요,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고독하게 되고. 근데 이 3가지가 충족이 돼도 마지막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영적인 필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에 보면은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을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을 잡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된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까지 채워졌을 때를 비로소 건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4가지 필요가 다 충족이 된 상태를 건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현미경적인 관점에서 장기가 있고 조직이 있고 세포가 있거든요. 그 세포까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넓게 봐서는 우리 이웃들, 또 우리 국가, 그리고 환경, 여기까지도 다 살펴봐야 나의 건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오염이 되면 기후 변화로 막 우리도 얼마 전에 장마가 너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이 나의 건강과 너무나 직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세포에서부터 환경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세포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나를 어떻게 내가 관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한 사람 같지만 이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60조 개가 돼요. 60조. 근데 그 60조의 세포가 모양도 가지각색이고 색깔도 가지각색인데, 뭐 빨간색, 파란색, 뭐 갈색, 별의별 색깔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보면요, 모세혈관 안에 빨간 적혈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얀 백혈구가 있죠. 그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생명체라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인 동물을 뭐라 그러죠? 단세포 동물. 네, 잘 아시네요. 단세포 동물의 대표적인 동물 이름이 아메바잖아요. 아메바. 이 아메바는요, 세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마리예요. 하나의 생명체인 거죠. 이 한 마리의 아메바가 두 마리가 되려면 엿가락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둘로 쪼갈라지면은 이게 이제 두 마리의 아메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는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 안에 백혈구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쁜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은 팍 달려가서 이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요. 박테리아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 백혈구가 가서 막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나쁜 균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백혈구가 암세포를 잡아먹어요. 근데 우리 몸에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 생겨나는지 혹시 아세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매일같이 하루에 암세포가 한 100개가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1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났는데 제가 지금 멀쩡하게 지금 건강하게 지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의 백혈구가, 이름도 멋있어요. 킬러셀. 이 킬러셀이라는 백혈구가 여러분들 저 사진에 보는 저 가시돋친 저 세포가 암세포인데, 저 암세포가 우리 몸에 딱 등장하니까 백혈구가 막 달려들어서 이 암세포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뜯고 막 헤딩해가지고 막 갉아먹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백혈구의 모습을 보면요, 찌꺼기를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 백혈구를 향해서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칭찬해 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아이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백혈구는 나를 위해서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균도 잡아먹고 암세포도 잡아먹는데, 우리는 백혈구한테 고맙다고 칭찬도 못하니까요. 이 백혈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주인이 나를 몰라주니까 그러면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막 자기만 번식하는 거예요. 그 병이 뭔지 아세요 혹시? 백혈구가 자기만 번식하는 백혈병. 와, 너무 잘 맞추시네요. 백혈병은요,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저는 백혈구가 너무 없는 병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감기만 걸려도 그냥 폐렴에 걸려서 돌아가시니까 백혈구가 너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백혈구는 너무너무 많은데 균하고 싸우질 않는 거예요. 자기만 막 잘 살겠다고 번식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주인하고 함께 자기도 다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생기는 이 암이 백혈병이라면은, 콩팥에 생기는 암은 신장암, 자기만 잘 살겠다고 막 번식하는 그게 암세포거든요. 그 다음에 간에 생기면 그것이 간암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몸의 그 60조의 세포들이, 콩팥은 콩팥세포, 뼈는 뼈세포, 갑상선은 갑상선 세포가 다 얼마나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세포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여러분들의 세포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특별히 아픈 부위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 저희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심장 그 협착증 때문에요, 협심증 또 심근경색증 아시죠? 그래서 이 스텐트를 박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의 얘기를 듣더니
자기 심장세포하고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요, 먼저 심장세포한테 물어본대요. 심장세포야, 내가 뭘 주문을 해야 되겠니? 막 거기 막 무슨 삼겹살 무슨 막 별에 먹을 게 많이 있지만 이 심장세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지방질 많은 거, 기름기 많은 거, 튀긴 거, 꾼 이런 거 안 먹고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심장세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이 친구가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당뇨병 약도 안 먹고 또 심장도 너무너무 좋아져서 아주 병원 일을 열심히 하는 저희 병원의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 아실 거예요. 내가 그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노라. 여러분들의 그 세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요, 이 세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머리부터 쭉 이렇게 만져가면서 눈 세포야, 귀 세포야, 특히 요즘 그 코, 이 황사나 그쵸, 얼마나 이 또 균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그 수많은 세포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저도 딴 때는 감사를 못하지만 제가 신장내과가 전공이라 제가 오줌을 눌 때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오줌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들 중에 소변을 못 봐서 일주일에 3번을 4시간씩 와서 피를 걸러요. 그분의 평생 소원은 한번 물 신나게 마시고 오줌 신나게 보는 게 소원인 저희 환자들이 있으시거든요. 정말 그분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오줌을 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이 한쪽 콩팥에 100만 개의 모세혈관이 지나가면서 사구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200만 개의 사구체가 밤사이에 찌꺼기를 다 걸러줘서 아침에 그 진한 소변을 보니까 우리의 그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세포들을 축복하시고 또 세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아픈 세포가 있으면 만져가면서 그 세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세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 주인님이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음식과 운동과 그 중독된 것으로부터 정말 올바른 생활 습관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생활 습관 의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첫 번째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포와 대화하라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막연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실천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범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실 때도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세포들이 이 물을 막 그렇게 먹는 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세포들아, 물을 마시라. 그리고 쫙 마시면요, 세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욕을 하실 때 우리 때를 벗기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때를 벗기지 마시고 나의 상피 세포들아, 잘 가거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세포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래서 나의 세포들이 정말 나의 정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체들이니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화하는 거죠. 네. 세포의 이름 불러주기 정말 약간 신선한데요, 원장님? 네. 그럼 방청객 어머님 질문도 받아볼까요? 네. 생활 습관병이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잖아요. 근데 유전이 더 가까운지 안 그러면은 내가 실생활에서 먹는 음식이 더 생활, 운동 뭐든 내 행동이 더 중요한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우리 몸의 유전자가 우리가 먹는 음식, 운동 이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후성 유전자가 바뀌어진대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그 생활 습관이 유전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러니까 나는 게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후천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그런 유전자의 어떤 발현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방아쇠를 당기지만 않으면 아무리 총알이 있어도 총알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령 유전적인 소인이 우리에게 불리한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 습관을 잘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유전자가 결코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원장님의 정말 유익한 생활 습관에 대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여러분들은 70조의 직원들의 CEO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70조의 직원들을 잘 갈무리하시고 또 얘기도 경청하시고 그렇죠. 네. 또 그들도 살펴가면서 회사를 운영하시면 여러분들의 회사가 번창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CEO라는 마음으로 제 회사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예요, 원장님?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습관 의학의 이제 실천 항목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음식과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목을 채식하고 더 움직여라. 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벌써 다음 강연도 기다려집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